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미국이 결국 B컷을 했죠. 미국의 지표상으로는 베이비컷이 맞다. 만약 B컷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그 이유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터졌죠. 예를 들어 19만원 공급을 누락을 시켰던 것을 총선 전에 알았지만 총선 전 터지면 안 되니까 총선 끝나고 터지도록 만들었듯이 미루려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률 지표가 먼저 터졌죠. 고용률 지표가 80만 명 정도가 지금 과잉 집계가 돼서 그만큼을 제외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경제가 확 안 좋아졌다.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번에 파월이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경기 침체고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패닉이 오죠. 패닉 셀링이 오고,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침체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재조정이 필요해서 그런 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재조정이 필요했다고 보기에는 점도표가 이미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는 그 점도표이다. 이거는 경기 침체를 선제적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왔다고 가정하고, 혹은 경기 침체가 왔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금리 점도표다.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B컷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2022년에서 2023년 초만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미국에서 금리 내리기 시작하는 게 진짜 위험한 징조다. 근데 B컷으로 내렸으면 얼마나 위험한 징조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미국이 결국 B컷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대폭 인하하는 B컷을 단행했고, 점도표에서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5.1에서 4.4까지 낮췄다. 굉장히 많이 낮춘 거죠. 근데 불구하고도 당일날 B컷에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오늘은 좀 어땠어요? 오늘은 이렇게 다 올랐죠. 이게 굉장히 웃긴 지표인 게 뭐냐면은, 자, 보통 그래요. B컷이 발표됐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심리는 보통 먼저 오른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오르는데 그 다음에 떨어진 경우가 많죠. 근데 첫날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먼저 싹 뺐어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보통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코로나 때도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유입이 많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날 가격도 떨어졌고 B컷도 됐으니까 금리도 떨어지니까 오르겠거니 하고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 환율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환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B컷 하면은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은 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B컷 전에 10원 20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경기 침체의 공포를 지금 갖추고 있다. 점도표를 보시면은 이게 작년 12월 점도표만 하더라도요, 올해 한 4.75까지 하나, 둘, 세 차례를 내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점점 더 매파가 돼갔죠. 두 차례 정도로 바뀌더니 한 차례, 많이 해도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이 정도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확 떨어지죠. 올해 한 두 차례 더 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9월이죠? 미국 연준 회의 중에서 금리 내릴 수 있는 건 몇 번 남았어요? 이거 끝났으니까 이렇게 두 번 남았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번은 B컷을 한다든지, 또는 두 번 다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저 정도로 지금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는 소리죠.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내린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매우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미국 금리 인하는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금리 인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는 없다. 경기 침체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 거지. 그래서 당일 하락한 이유도 사실 아래 공포 때문이죠. 경기 침체의 공포 우려를 키우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의 징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선제적 금리 인하. 사실 선제적이 아닙니다. 선제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경기 침체가 되게 생겼다, 이런 지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징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땐 본격적으로 봅니다. 맛보기 용도라고 보기에는 점도표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만약에 빅컷하고 끝이다 라고 했으면, 혹은 한 번 정도 더 한다, 이 정도 점도표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보통 대다수가 지금 올해만 2번 더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맛보기 용도가 아니라 뒤늦게 지표를 접하고 연준에서 굉장히 부랴부랴 대응하고 있는 느낌이다. 다만 그 전에 빅컷한다 이야기하면은 시장에 거품이 더 생기죠. 시장에 거품이 더 생긴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거품이 빠질 때 문제가 더 커진다는 소리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빅컷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미국 이번에 빅컷을 한 것, 그리고 금리를 굉장히 빨리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한 것,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경기 침체, 그리고 조만간 있을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거 사실 빅컷 발표 난 뒤에 뜬 기사인데 내용은 그 전 거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전에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 왜냐면 금융 안정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빅컷 하자마자 하는 이야기들 뭐예요? 10월 인하 가능성 높아졌다. 윤상현 의원, 우리나라도 빅컷 이상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들이 지금 노양심 대 양심무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노양심 정도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금리 내렸으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내릴 건데, 집값 가계부채 어쩌나. 근데 양심무인 언론들은 와, 미국 금리 인하한다, 집값 오른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걱정하는 척하면서 집값 오른다고 부추기는 거고, 이거는 대놓고 집값 오른다고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노양심 대 양심무의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했지만 가계대출 수도권 집값 변수이고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간다. 요거는 지금 정부에서 제일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더라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요거를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게 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감소폭도 막상 규제에도 15%에 그쳤죠. 왜 15%에 그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스트레스 DSR을 하면 뭐하냐. 아직 DSR 예외가 태반인데, 4분의 3이 DSR 예외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만 경제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생각만큼 잡히지 않았죠. 만약에 한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안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냥 말뿐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10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시장에 부채가 쌓이는 게 보이고, 부채가 쌓이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DSR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금리 인하를 할 거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것을 그러면은 방관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반기에 대출 총량이나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된다는 게, 내년부터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올해 하반기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거다. 아무리 둔촌주공 살리기 들어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들어오는 건 금리 문제가 아니라 정책 대출, 즉 DSR을 우회하는 대출의 문제인 거고, 경제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이미 했어야죠. 인플레이션은 안 잡혔지만, 솔직히 체감 인플레이션은 하나도 안 잡혔지만,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를 호재인 것처럼 많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금리 인하 때 시기를 봐야 됩니다. 제가 2000년대 이후에 다 뽑아왔어요.
왜냐면 이 그래프가 막 1980년대 막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 다 뽑으면은 2000년대 이후에만 미국이 첫 금리 인하를 B컷으로 시작했던 걸 보면요. 자, 2001년 1월 3일에 6.5에서 6%로 금리를 내리면서 B컷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왜 B컷 했을까요? 닷컴 버블 터져서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2007년 9월 18일입니다. 이때는 뭐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게 생겨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2020년 3월 3일에 또 1.75에서 1.25까지 B컷을 하죠. 미국에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터져서. 지금은요? 파란색으로 5.5에서 5까지 내렸다. 빨간색은 터져서 B컷한 거고 파란색은 터지기 직전이라 B컷한 거죠. 지금 터지진 않았지만 모든 지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지표가 좋다. 그렇지만 파멸적 소비를 하고 있죠. 저축을 줄여가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좋다. 고용 지표 잘못되었다는 거 다 나왔죠. 미국 물가가 잡힌다. 파월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요런 느낌의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했다. 라면은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